뉴스원 경제원 이번 코너는 취재 파일입니다. 관심사가 큰 경제 이슈를 골라서 심층 분석해보는 시간입니다. 네, 오늘 취재 파일 주제는 엔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네, 최근 일본은행의 통화정책 변화와 또 엔화 관련 투자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네, 오늘 취재 파일은 두 명의 기자와 함께합니다. 먼저 윤시윤 기자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최근에 엔화 흐름 어떤 모습 보이고 있습니까? 네, 엔화가 일본 중앙은행인 BOJ 정책 수정에도 약세입니다. 네네. 달러엔 환율은 BOJ 통화정책 회의 직후인 지난달 28일 138엔까지 밀렸다가 이달 들어 최고 143.8엔까지 올랐습니다. 달러 대비 엔화가 약세를 나타내서 환율이 오른 거죠. 네. 이는 지난 7월 BOJ 결정이 아직은 본격적인 긴축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해석 때문입니다. 네, 그 일본은행의 결정이라고 하는 건 어떤 거였습니까? 네네, BOJ가 10년 만기 국채금리 변동폭 상단을 0.5%에서 사실상 1%로 끌어올리기로 하면서 수익률 곡선 제어 정책을 수정하기로 했죠. 네. 달러엔 회의 당일에는 3연 이상 튀어 올랐는데요. 여기에 대한 되돌림이 나타난 겁니다. 네, 그 수익률 곡선 제어 정책 말씀하셨는데 네네. 네, 어떤 정책입니까? 구체적으로? 네, 수익률 곡선 제어 정책 YCC, 네. 일드 커브 컨트롤은요. 네. 중앙은행이 채권 수익률 커브를 컨트롤한다는 의미로 장기금리 일정한 목표 범위를 맞추고 이를 벗어나면 채권을 매도하거나 매수하는 정책입니다. 네. 매우 적극적인 통화 완화 정책으로 현재 BOJ는 10년 만기 일본 국채 변동 상한선을 0.5% 수준으로 맞추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국채의 장기 금리를 더 올라갈 수 있게끔 허용을 해준 건데, 네네. 물론 이제 기준 금리를 올린 건 아니지만, 그 허용을 해줌으로써 어떤 금리를 올린 효과, 그러니까 네네. 엔화의 가치가 올라가는 효과를 노린 건데, 그게 이제 예상과 다르게 흘러갔다, 그런 설명인 거죠. 네네. 국채 수익률이 1%까지 올라가더라도 지켜볼 수 있다. 이렇게 유연하게 정책 변경을 시사해서 시장에서는 처음에는 이제 금리 인상 효과라고 이제 일종의 이제 금리 인상 효과로 봤죠. 네, 놀랐다 그래도 신자유 이후에 긴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는 뭡니까? 지난주에 BOJ가 다시 또 이례적으로 국채 매입에 나서면서 완화 기조에 대한 의지를 또 다시 확인시켜 줬습니다. 중앙은행이 나서서 채권 금리 상승 속도를 조절하겠다는 의미인데요. BOJ는 지난달 31일에 잔존 만기 3년 초과 5년 이하 국채를 1천억엔 규모로 5년 초과 10년 이하 국채를 3천억엔 규모로 매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기껏 이제 국채 장기 금리가 오르는 걸 허용한다고 했다가 또 이제 그 금리가 너무 오르다 보니까 다시 사준다고 해서 이제 통화 정책이 예상한 효과를 나타내지 못했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일본이 이제 긴축적으로 가고 싶다고 하면 YCC 정책에 일부 변화를 줄 게 아니라 확실하게 그 YCC 정책을 아예 폐기해버리면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 현상으로서는 BOJ가 YCC 정책을 폐기하기가 좀 어렵다는 입장이죠. 네. 이게 국채 신용등급 강등 가능성하고도 좀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최근에 미국 국가 신용등급 강등이 있었죠. 피치의 디렉터가 YCC에 따른 대규모 국채 매입이 일본 국채 신용등급을 지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BOJ 정책 수정이 어렵다는 인식이 있어서 엔화는 계속 약세 압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이것저것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는데도 엔저 현상이 이제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제 엔화의 가치가 낮다는 건 그만큼 엔화에 대한 수요도 적다는 건데 이제 안전자산으로서의 지위도 좀 흔들린다고 볼 수도 있습니까? 네, 보통 엔화는 안전자산으로 통합니다. 지상 불안이 강해지면 엔화 매수가 강해지는 게 보통이죠. 하지만 최근 엔화 약세에는 미국과 일본 금리차 외에도 일본의 국력이 예전 같지는 못하다. 이런 이유도 더해지고 있습니다. 국력 문제요? 네네. 올해 초만 해도 외환 전략가들은 엔고의 해를 예상했는데요. 미국의 금리 인상이 종료되면 금리차 확대에도 제동이 걸리고 원자재 가격이 떨어지면 무역 적자도 줄면서 엔화가 지지를 받을 거라고 봤는데요. 하지만 실제로 지난달부터 연준의 금리 인상 종료 신호가 강해지고 있는데도 엔화는 여전히 약세입니다. 니혼게이 자이 신문과 같은 현지 언론에서도 엔화 자체의 구매력이 떨어지고 일본 흑자가 줄어서 엔화가 안전자산으로서의 지위를 위협받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근데 금리 인상이 이제 종료될 거라는 기대감은 확실히 이제 커졌는데 그러면 엔화가 강해질 만도 한데 이게 왜 계속 힘을 쓰지 못하는 거죠? 네네. 이렇게 이제 BOJ가 계속해서 금리 상단을 맞추고 엔화가 이제 특히 어떤 일본 흑자가 줄면서 엔화에 대한 구매력 매력도가 좀 저하됐다고 볼 수 있겠죠. 예전 같지 않고요. 그래서 이제 해외 생산도 늘고 있어서 실제로 일본 무역 수지가 개선된다 하더라도 이제 엔고로 바로 이어지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분석입니다.
네, 이제 엔화의 현재 흐름과 앞으로 어떻게 이어질지 그 전망에 대해서 윤시윤 기자와 함께 다뤄봤습니다. 이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죠.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윤시윤 기자와 최근 엔화 흐름에 대해서 다뤄봤습니다. 이어서 이규선 기자와 얘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네, 오늘 취재 파일 전반부에서는 이제 최근 엔화 흐름에 대해서 다뤄봤습니다. 이제 일본 은행의 통화 정책 변경에도 불구하고 이제 엔화가 계속해서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엔저 현상 속에서 어떤 투자가 가능할지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취재 파일 후반부는 이규선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엔화를 이용한 재테크, 줄여서 엔테크라고 부르죠. 네, 제 주위에도 이 엔화 관련해서 어떻게 투자하느냐고 묻는 사람들이 꽤 많아졌습니다. 네, 요새 엔화 대체 얼마나 싸졌길래 그렇습니까? 네, 우선 가격부터 보자면요. 네. 지난달 말에 엔원 환율은 8년 만에 최저치인 893원까지 떨어졌습니다. 네. 이번 달 들어서는 거기서부터 한 3% 정도 반등을 해서요. 네. 현재 한 918원 정도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0원대 밑으로 내려간 건 좀 한참 된 것 같은데 저번 달에는 800원대까지 떨어지고 그렇죠. 지금은 900원대로 올랐지만 그래도 아직 많이 낮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제 매수하기에는 부담이 없어 보이는데 이 엔화 투자 하려면 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엔화 투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네. 환전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코스피에 상장돼 있는 상장 지수 펀드를 사셔도 되고 네. 일본 증시를 사셔도 되고 네. 통화 선물을 사셔도 되죠. 방법이 이렇게나 많습니까? 네, 그중에 가장 간편한 건 엔화 예금입니다. 네네. 손쉬운 방법은 은행 가서 원화를 주고 엔화로 바꿔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금 보유. 그렇죠. 요새 지금 가장 인기가 있다는 현금 그렇죠. 보유. 네. 해외여행 가실 때 환전하는 걸 생각해 보시면 쉬운데요. 예를 들어서 엔원이 1,000원일 때 네. 환전을 해놨는데 여행 갈 때 보니까 엔원이 900원이 됐어요. 네네. 그러면 환 손실을 본 걸까요? 아니면 환 차익을 본 걸까요? 900원으로 떨어져 있으면은 손해를 본 거 아닌가요? 가격이 내려가면 원화 가치가 상승했다는 의미니까. 네. 내가 엔화를 들고 있었는데. 그렇죠. 내가 엔화를 들고 있었는데 엔화 가치가 떨어졌으면 손해를 보는 거죠. 그래서 손해를 본 거죠. 그렇죠. 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거는 환 포지션에 노출이 되는 거고 네. 손해를 본 겁니다. 반대 상황이면 어떨까요? 내가 900원에 환전을 했는데 여행 갈 때가 1,000원이 됐어요. 그럼 이득을 본 거겠죠. 그렇죠. 이익을 본 거죠. 네, 이게 자연스럽게 환테크를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환테크라는 게 어렵더라도 네. 이미 우리는 해봤을 수 있다. 그런 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엔화가 상승하는 거에 베팅을 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해외여행 갈 때도 내가 환전한 시점과 소비하는 시점에 시차가 있으면 자연스럽게 나는 환테크를 한 것이고 네. 그렇게 익숙한 방법이 바로 엔화 예금이라는 겁니다. 네. 요새는 은행에 가지 않더라도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으로 환전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모바일로도요? 그렇죠. 네. 가장 간편한 엔테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꼭 일본에 있는 은행에 가서 예금 계좌를 만들지 않고 그렇죠. 우리나라에 있는 은행에 가서도 계좌를 만들어서 거기 엔화를 예치하고 하는 것도 가능하겠죠? 그럼요. 사용하시는 주거래 은행 아니면 새로운 은행의 어플리케이션에서 엔화 예금을 개설을 하고 네. 환전을 하시면 됩니다. 물론 환전 수수료는 있을 텐데요. 네네. 여러 가지 이벤트를 찾아서 수수료를 가장 낮은 걸로 해서 엔화 예금을 보유하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엔화 상승에 베팅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엔화 하락에는 베팅할 수가 없는 거네요. 이런 경우에는. 원화를 가지고 있다면 네. 자연스럽게 다른 통화에 대해서는 하락 베팅, 원화 상승 베팅을 한 셈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게 원화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일본은행 현재 기준금리가 마이너스지 않습니까? 혹시 그렇습니다. 내가 예금을 넣어놓고 있다가 네. 이제 원금을 손실 보는 경우는 없습니까? 네, 그런 걱정을 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 네. 인터넷에 찾아보면 네. 외화 예금 금리가 다 공시가 돼 있습니다. 네. 현재 우리나라 주요 0%인가요? 시중은행의 엔화 예금 금리 0%입니다. 0%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얼마를 넣더라도 이자가 붙지 않는 대신에 네. 손해 볼 일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금이야 이제 계좌만 만들면 되고 말씀해 주신 대로 모바일로도 편하게 할 수 있으니까 사람들이 꽤 많이 몰렸을 것 같은데 그 엔화 예금 얼마나 많이 몰렸습니까? 네, 거주자 외화 예금을 집계하는 한국은행에 따르면요. 네. 6월 한 달 동안 엔화 예금은 12억 3천만 달러 증가했는데 네. 이 증가폭은 역대 최대치입니다. 얼마입니까? 한국 돈으로 하면 한 1조 6천억 원 정도 되는데요. 1조 6천억 원 한 달 그렇죠. 동안요? 그런데 5월에도 9억 3천만 달러 가까이 늘어난 것을 합치면은 두 달간 3조 원 정도 폭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달 동안 3조 원이요? 그렇습니다. 아마 7월에는 또 엔테크 규모가 더 증가했는데요. 네. 7월에는 아마 6월보다도 더 많이 늘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네. 아직 7월 통계는 나오지 않았지만 합치면 4조 원도 넘어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자도 안 준다고 하는데 엔화가 이렇게 많이 몰린 건 그만큼 엔화가 바닥이다.
라는 시장의 생각이 좀 깔려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죠. 이 엔화 예금 말고 네. 다른 투자법도 있습니까? 네, 다른 투자법도 있습니다. 아무리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환전이 보편화됐다고 하더라도 사실 주식이 더 쉬운 분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은행 어플리케이션이 좀 버벅이는 경우도 있고. 네, 증권사 계좌를 갖고 있는 경우에는 그렇죠. 편리하게 쓸 수 있겠죠. 매일 주식을 하시는 분이라면 사실 주식으로 엔화 상승에 베팅하는 게 더 편하실 겁니다. 그렇죠. 그런 분들한테는 상장지수 펀드를 이용하시는 것도 방법인데요. ETF 말씀하시는 그렇죠. ETF라고 불리는 상장지수 펀드인데 네. 코스피에서 엔화에 투자하는 상품은 하나가 상장돼 있습니다. 딱 하나밖에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어떤 거죠? 네, 미래에셋 자산운용에서 운용하는 타이거 일본엔 선물입니다. 이름은 외우기 쉽네요. 그렇죠. 네. 일본엔 이렇게 검색하면 그 상품이 바로 나오니까요. 네, 하나밖에 안 걸리니까요. 일본을 검색하셔도 되고요. 네. 네, 이거는 그 상장지수 펀드는 네. 기초 지수를 추종하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한국거래소에서 발표되는 N 선물 지수를 기초 지수로 하는 상장지수 펀드인데요. N 어떤 걸 추종한다고요? N 선물 지수라고 N 하는데요. 선물 지수. 네, 근데 N1 환율을 그대로 따라간다고 보시면 N1 돼요. 환율을 따라간다. 네, 그렇습니다. 네, 거래가 좀 많이 되고 있습니까? 사실 이 상품이 그렇게 인기 있는 상품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평소에 우리가 엔테크라는 걸 많이 생각해 본 적은 없잖아요. 네. 그런데 7월 들어서는 거래량이 아주 많이 늘었습니다. 네. 올해 초만 하더라도 거래량이 10만 주도 안 됐는데요. 네. 지난달 마지막 거래일에는 150만 주나 거래됐습니다. 그래도 최근에 엔화 투자가 인기가 있다는 걸 반영을 하는 것 같은데 국내 ETF 말고 일본 현재 주식시장에서 어떤 투자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것도 가능합니다. 만약에 내가 일본 증시에 투자하면 네. 자연스럽게 엔화에 투자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예를 들어서 니케이 지수가 네. 똑같이 만 포인트로 횡보를 했는데 네. N1 환율이 10% 오른다면 나의 주식 평가액도 10% 오르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올해 니케이 지수 성과도 상대적으로 좋은데요. 일본 증시 대표적인 지수잖아요. 네, 이 그렇죠. 니케이 225 지수가 네. 올해만 25% 상승했는데 25%요? 네, 코스피가 올해 많이 올랐잖아요. 네. 많이 오른 게 15%입니다. 이게 지금 7월까지 통계. 그렇죠. 7월 마지막까지고요. 10%포인트 정도 차이가 나는 거죠. 일본 증시가 더 오를 수도 있고 차이가 더 벌어질 수도 있고 이렇게 일본 주식시장의 화랑이라는 보도는 많이 접했었는데 네. 자, 예금과 주식을 소개해 주셨는데 네. 그래도 만약 하나를 골라야 한다 하면 어떤 거를 좀 추천을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주식이 편하신 분은 네. 상장 지수 펀드를 이용하실 수도 있겠지만 네. 무엇보다 엔화 예금을 이용하시는 게 편하실 겁니다. 네. 왜냐하면 엔화 예금은 혹시라도 손해를 보더라도 네. 일본 여행 갔을 때 사용할 수도 있으니까요. 네네. 네, 그래서 엔화 예금이 폭증하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이자 수익을 얻을 수 없다면 그렇죠. 필요할 때 바로 찾아서 쓸 수 있는 현금성 자산이 그래도 좀 더 낫다 이런 의미겠죠? 맞습니다. 네. 어차피 상장 지수 펀드에 투자하더라도 이유를 얻을 수 없는 것은 똑같은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취재 파일은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태풍이 북상하고 있습니다. 또 물가를 자극할지 우려됩니다. 큰 피해 없이 지나가기를 바랍니다. 뉴스오는 IPTV와 연합뉴스 경제TV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 시청과 다시 보기가 가능합니다. 내일 오후 4시에도 알찬 경제 뉴스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